오늘도 일을 구하지 못하고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왔어. 집은 텅 비어 있어서 적막하기만 했어. 나는 대학교에서 실내 건축을 전공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지만 모두의 기대와는 달리 취업에 성공하질 못했어. 어머니는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알아보라고 했지만 교사로 정년 퇴임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침 일찍부터 고생하는 모습을 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 더군다나 어머니는 연금을 일찍 받기 위해서 조기 퇴직을 했어.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조금 할게. 우리 집은 교사인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나와 몸이 아픈 남동생 이렇게 4명이야. 동생은 육체적으로는 무척 건강하지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아픈 아이였어. 동생은 어릴 때부터 늘 환청과 환각에 시달렸어.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동생을 안아줬지만 아버지는 동생의 그런 면을 너무 싫어하고 미워했어. 그렇다 보니 어머니는 자신의 노후를 위한 연금을 동생에게 다 쏟아부었어. 나는 동생의 힘없이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면 정말 너무 밉고 싫었어. 동생은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 동생은 무언가 이상한 책들을 늘 읽고 있었는데 밀교에 관한 책이었어.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책이냐? 진짜 궁금하다, 야. 그럴 때면 동생은 소리를 지르며 나가라고만 했어. 동생은 점점 더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서 어머니를 제외한 누구와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 동생은 어머니와 이야기를 할 때도 오싹한 말만 하는 거야. 방바닥을 기어다니는 남자가 있다고 하고 사지가 뒤틀린 여자가 화장실 거울 속에 있다고도 했어. 나는 그런 동생의 말이 너무 듣기 싫고 으스스해져서 짜증이 났어. 동생은 급기야 귀신을 물리치는 진언이라며 주문을 외우면서 주술적인 면으로 빠지기 시작했어. 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정신 좀 차려. 내가 나무라자 동생은 나를 노려보며 말했어. 알지도 못하면서 형이 왜 자꾸 면접에서 떨어지는지 알아? 형 왼쪽 다리에 죽은 여자가 매달려 있어. 그것도 죽은 전 여자친구 말이야. 뭐? 이 자식아, 미치려면 곱게 미쳐. 동생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가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죽은 전 여자친구라니 기가 막혔어. 재수 없는 새끼. 나는 동생의 방문 앞에서 욕을 하고는 집에서 나와버렸어. 사실 나에겐 여자친구가 있긴 했어. 하지만 너무나도 집착이 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간섭하는 여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다음 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어. 그리고 동생의 말처럼 어느 순간부터 왼쪽 다리가 저리고 무겁고 느낌이 좋지 않았어. 면접을 보러 갈 때면 거의 다리를 끌다시피 할 만큼 상태가 좋지 않았어. 그러니 어쩌면 면접을 잘 본다는 것은 애초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지. 나는 답답하고 속상해서 삼촌을 찾아갔어. 사실 삼촌도 동생이 겪었던 환각과 환청을 오랫동안 앓다가 결국 박수무당이 된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어. 아버지는 우리 집안의 수치라며 삼촌과는 말도 섞지 않았어. 왜? 현우 때문에 그래? 이해해줘. 본인이 제일 괴롭다야. 삼촌은 본인 역시 동생처럼 오랫동안 환각과 환청에 시달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환각이라고 생각한 모든 것이 사실은 환각이 아니었던 걸 알게 되고는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다고 하며 웃었어. 건우야, 삼촌은 알고 있어. 사실은 건우도 귀신이 보이지? 하지만 아버지가 실망할까봐 아닌 척할 뿐이잖아. 그러니 현우를 조금만 이해해줘. 알았지? 나는 기가 막혀서 커피를 마시다 컥컥거렸어. 도대체 삼촌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나는 고백하자면 아주 어릴 적부터 귀신을 봤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눈과 눈 사이에서 은은하게 빛이 났고 죽은 사람은 눈과 눈 사이가 시커멓고 얼굴이 너무 하얀 빛이어서 종이 같다고 생각했어. 그러다가 차츰 나이가 들면서 귀신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던 거야. 나는 요즘은 아버지가 왜 그리 삼촌과 동생을 미워하는지 알 수 있어. 할아버지의 특별한 기운을 닮은 삼촌과 동생은 아버지에겐 지나간 상처를 생각나게 하는 뼈아픈 기억의 파편인 거야. 하지만 아버지는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어. 동생은 거울 속에서 귀신을 보지만 나는 현실에서 귀신들이 다가와 다리에 매달려서 괴롭히곤 해. 왜냐하면 나는 귀신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 귀신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곤 하지.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도도히 흐르는 무당의 핏줄에서 느낄 수 있으니 기가 찬 일이야. 오늘 밤에도 귀신들은 올 거야. 온몸에서 지독한 악취를 풍기며
얼굴은 썩어서 일그러지고 뭉그러진 채로 썩어 들어가는 가느다란 손가락을 휘적휘적 내저으며 올 거야. 덜어는 사지가 뒤틀린 채로 오기도 하고 덜어는 다리가 없어서 기어서 오기도 해. 동생이 방에서 나오지 않고 귀신이 보인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나 때문인 거야.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몰라. 장자의 호접지몽처럼 꿈과 현실의 구분이 모호해서 나비가 장자인지 장자가 나비인지 모호한 것처럼 우리는 정말 귀신이 아닌 게 맞는 걸까?